분석 작업 2는 피벗 테이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은 시작은 거의 동일해요. 시작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분석 작업 2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범을 잡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 요거는 어느 문제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범위 잡고 이렇게 삽입의 피벗 테이블 됐죠? 피벗 테이블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서 우리 문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동일 스테이 i3셀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문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치가 어디예요? 기존 워크시트의 i3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틀이 딱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 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역은 행으로 처리하고 지역은 행 레이블로 처리하고 설치 위치 열 레이블 값에는 사용량의 합계와 청구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거 보거나 그대로 위치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책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은 행, 지역을 행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설치 위치는 열, 설치 위치는 열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값에 사용량의 합계와 청구 금액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사용량은 가져다 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 데이터는요,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계산 방식, 값에 들어가게 되면 계산 방식이 합계가 기본이에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 합계는 잘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의 평균인데 청구 금액 가져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당연히 합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이걸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문제를 잘 보시면 이렇게 청구 금액을 평균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를 쭉 보시면 청구 금액의 평균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셨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청구 금액을 클릭을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값 필드 설정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 방식을 합계해서 평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사실 여기 이렇게 표시 하나씩 누른 다음에 여기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사용자 지정에다가 여기다가 샵, 샵0 이렇게 주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은 샵, 샵 0을 줘볼게요.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주시면 이렇게 평균으로 바뀌면서 쉼표까지 잘 찍히는 모습 보일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부터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고 보고서 레이아웃이나 뭐 열애 총합계는 다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 현재 도움말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 탭이 따로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디자인 탭 들어가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서 레이아웃, 총합계, 뭐 부분합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하라는 게 뭐냐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뭘로? 개요 형식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은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렇게 설치지 지역이라고 필드명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표현하고 자, 그게 뭔지 볼게요. 일단 열의 총합계라는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피벗 테이블에 생긴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가로로 생겼으면 이게 뭐예요? 행이잖아요. 그쵸? 행의 총합계가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쵸? 이거는 행의 총합계예요. 반면에 열은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게 열이잖아요. 그쵸? 그럼 열의 총합계가 이 아래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구조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열의 총합계만 표현하라는 거는 빨간 거 지워달라는 소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의 총합계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죠? 그쵸?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행의 총합계는 사라지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인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은 별표를 표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레이블 인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빈셀 표시는 전부 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에서 두 번째 있을 거예요.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피벗 테이블에서 거기로 한번 들어갈게요. 바로 보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가 보여요. 그럼 레이블을 쓸 변 및 가운데 맞춤 보이죠, 그쵸? 클릭을 해주시고 빈 셀에 뭐 표현해 달라고요? 별표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요. 요것만 잘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 뭐라고 되냐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녹색 밝게 12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볼게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어딨냐면 선택을 하시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 디자인 눌러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보이세요?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뭐가 보여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서 밝게 없음부터 여기 밝게 1, 밝게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21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쵸? 클릭하시고 확인.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량을 충분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세요. 되셨죠? 우리 매크로 한번 볼게요. 매크로 보시면은, 자, 매크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매크로는 첫 번째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래요.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4에서 F15 영역에 소요 시간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소요 시간은 완료 시간에서 출동 시간을 빼라고 되어 있네요. 위치가 어디? F4에서 F15예요. 확인해 볼까요? 어딨지? 자, 매크로 작업에 F4에서 F10 여기고 소요 시간은 완료해서 출동을 빼라고 되어 있네. 그쵸? 그러면은 무슨 소리예요? 는 완료해서 빼기 출동 시간 빼서 이렇게 시간 계산해주고 5시간 45분 계산해주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렇게 시간 나오잖아요. 그쵸? 요거 해달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요구사항 파악이에요. 자, 파악이 됐으면 기존에 했던 건 지우시고 반드시 다른데 클릭. 이거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문제를 다시 보죠. 문제 첫 번째 삼각형 뭐라고 되었어요? 소요 시간이라고 매크로 이름 주어져 있죠. 그대로 쓸게요. 소요 시간. 바로 가기 키랑 이런 건 없고 요걸 주라고 한 점 아직까지는 없어요. 확인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모든 게 다 기록된다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우리 좀 전에 해봤잖아요. 는 완료해서 출동 빼서 계산하고 채우기 핸들로 아래까지 채우기 할 거 다 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록 중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 다른데 클릭, 마지막에 기록 중지.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은 매크로셀 틀릴 일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위치가 어디예요? H3에서 I4 이만큼이잖아요. 여기에다가 개발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축, 개발도구 옆에 삽입 보이네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그리면 되겠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더하기 무항으로 바뀌는데 그릴 때 셀에 딱 맞춰서 그리시는 방법 뭐예요? Alt 누르고 드래그. 그럼 이렇게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는 매크로 지정창에 바로 뜹니다. 확인 누르면 끝. 이제 텍스트만 뭐라고? 텍스트를 소요 시간. 문제 있죠. 그렇죠? 소요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매크로는 웬만하면 이렇게 지운 다음에 한번 눌러서 다른 엉덩이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A3에서 F3이니까 위에 제목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가로 가운데 맞춤이고 여기 홈에서 보시면은 가로 가운데 맞춤 이거잖아요. 이미 되어 있네요. 그쵸? 가로 가운데 맞춤을 주시고 채우기 색을 자주. 자, 채우기 색이에요. 그럼 채우기 색이 뭐예요? 얘가 채우기예요. 이거 자주고 글자 색이 흰색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가운데 맞춤 주기 위해서 요걸 잠깐 왼쪽으로 잠깐 줄게. 그럼 가운데 맞춤 주는 거 확실히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시험에서는 요게 이렇게 나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또는 아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죠. 자, 반드시 어디에 다른데 클릭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서식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확인. 자, 위치 어디라고요? A3에서 F3 범위를 잡아요. 여기다가
가로 가운데 맞춤 홈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주시고, 그리고 채우기 색이 4주니까는 페인트 모양에서 표준색 끝에 있는 게 자두 색깔이죠.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이니까는 글자색은 테마색 첫 번째 있는 게 흰색 배경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달라는 소리겠죠. 흰색. 되셨나요? 할 거 다 했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 됐죠? 여기까지 해서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연결시키셔야 되냐면 배지라는 도형을 H6이니까 아마 요 아래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배지 그려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연결시켜달라 이 소리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배지 어디 있어요?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 줄에서 끝에서 두 번째 거 이게 배지예요. 가져다 대보시면 배지가 정확히 뜰 겁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제 뭘로 드래그? Alt 누르고 드래그. 됐죠? 그리고 도형은 이렇게 매크로 창이 안 떠요. 따라서 얘는 텍스트 편집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텍스트를 뭘로? 서식으로 입력. 그리고 입력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실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서식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차트는 첫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로 바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거 차트 종류 전체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차트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세로막대인데 무슨 세로막대? 누적 세로막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로막대 보시면 두 번째 있는 거 여기 가져다 보시면 누적 세로막대로 보이죠. 그쵸?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스티로폼 계열은 제거시켜 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스티로폼 계열을 제거해 달라는 게 여기 아래서 봤더니 이렇게 스티로폼 중간에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봤더니 데이터에서 회색을 찾으면 되는데 회색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보세요. 이렇게 잘 보이는 거나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는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범양목 계열이라고 왼쪽에 범양목 계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티로폼 줄려면요 스티로폼 선택하시고 위에 제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제거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을 잠시 확인을 해볼게요. 책에 있는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아래 보시면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있고 여기 보시면은 플라스틱 캔고철 종이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계열 맞죠? 그쵸? 그럼 데이터는 지금 올바르게 됐다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위로 지정을 하고 B1셀과 연동. 자, 선택을 하시고 차트 제목을 추가하려면 위에 더하기 누르면 되겠죠. 요소에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 차트 제목이 생성이 돼요. 그럼 이거를 B1셀과 연동이라고 B1셀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차트의 제목으로 표현되게끔 해달라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자, 제목 선택 그리고 수식 입력 줄에서 클릭을 하시고 등호는 연동하고자 하는 B1셀 클릭 그리고 반드시 엔터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B1셀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연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범례를 오른쪽에 배치하라는 건 이미 이렇게 주어진 범례를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달라 이 소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로축인 최소값이 0, 최대값이 500, 기본 단위가 100. 이게 세로축이잖아요. 이거를 최소값이 0, 최대값이 500, 현재 기본 단위가 50씩 되는데 이걸 100으로 이렇게 바꿔달라 이 소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3번은 이미 있는 요소에 대한 편집이죠. 그렇죠? 편집이고 수정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차트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요소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해당 요소의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식으로 들어가시면은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범례를 오른쪽으로 배치를 할 거니까는 범례를 선택 후 해당 요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일 아래 뭐 있어요? 범례 서식이라고 있죠. 범례 서식에 가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클릭 되셨나요? 마찬가지 축 서식도 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아래 축 서식을 찾으시면 되겠죠. 축 서식에 들어가셔서 주어진 대로 여기 최소값 0, 최소값 0, 최대값 500, 기본 단위 100으로 이렇게 직접 입력을 이렇게 해줄게요. 최소값 0, 최대값 500, 기본 단위 100. 왜냐하면 문제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숫자 자체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4번에 보시면 4번 좀 천천히 볼게요. 4번에 보시면은 레이블은 캔 고철류만 표시하고 그리고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주어진 책을 잠깐 봤더니 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캔 고철류가 녹색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색깔이 틀리죠? 커마 리급에서 차트에서 색깔은 채점 대상 아니에요. 색깔은 틀려서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캔 고철류 선택을 하시고 레이블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자, 추가해 주니까 누른 다음에 여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이렇게 뭐가 보여요. 근데 안에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검색으로 보여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글자 색을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레이블 추가한 다음에 글자 색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설정을 해요. 이 차트 영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우스를 차트 가운데 가져다 대보시면 이렇게 그림 영역이라고 보이는 데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네모난 게 딱 보일 겁니다. 그럼 이 안쪽을 뭐라고 한다고? 이 안쪽을 그림 영역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요 바깥쪽, 그 그림 영역을 제한 나머지를 뭐라고요? 얘를 차트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차트 영역에 대해서 뭐 둥근 무선이 너비 이폴티 전부 다 뭐? 차트 영역의 편집이잖아요. 어떻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여기 들어가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테두리니까 바로 테두리 보이잖아요. 그쵸? 테두리 눌러보시면 둥근 모서리는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너비는 중간에 찾아보시면 너비 0.75로 되어 있죠. 그쵸? 이걸 어떻게 1포인트로 숫자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너비는 1포인트로 이렇게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끝. 이게 다예요. 이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상시 기출문제 이외에는 교재 몇 페이지죠? 교재 2-17페이지고 그리고 파일은 이렇게 상시 기출문제에서 2회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파일이 열릴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열어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독서 아이디 이거 진짜 사과잖아요. 그쵸? 이건 어떻게 볼 방법 없어요. 이거는 캡슐락에다가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틀리게 입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가격 있잖아, 가격. 이것만 입력하는 거 해볼게요. G열에 있네요. G열에 있네요. 가격만 입력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G3셀에다가 가격하고 잘 보시면 원자 떨어져 있는 거 보세요. 한 칸 띄고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요 데이터를 봤더니 이 데이터가 뒤에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공통으로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앞에 숫자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사실 동그라미 2개 정도로 가면 그냥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이 동그라미가 5개, 6개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 입력하기도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자, 그때 자 앞에 있는 숫자 3개만 쓰는 거예요. 159, 299, 129, 199, 185, 340, 145, 160, 170, 150 이렇게 쓰면은 키패드 써서 입력하니까 되게 쉽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0 2개를 어떻게 붙이냐? 0이 2개니까 100이잖아요. 100을 이메일에 쓰시고요. 얘를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복사했어요.
복사하신 다음에 가격을 범위를 잡아요. 깜빡이고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에 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을 거예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연산 곱하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100이라는 값을 여기에 전부 다 곱셈 연산을 해서 값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잘 붙겠죠? 그쵸? 이렇게 입력하시면 조금은 더 편할 수 있어요. 오타도 줄일 수 있고. 그쵸?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열심히 제발 안 틀리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여러분 입력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꼭 입력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2번을 할 건데 기본 작업 2에서 나머지는 사실 다른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3번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서식 있잖아요. 그쵸? 서식.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해놓을게요. 나중에 복습했을 때도 한 번쯤 더 보세요. 다른 회차에서는 별로 없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저랑 천천히 기본 작업 20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트 놓고 진행을 하죠. A1에서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노춤. 범위만 잘 잡으시면 되죠. H까지. 그리고 병합이야 요거 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게 줬어요. 그리고 글꼴이 세 굴림이니까는 세 굴림 그냥 쓰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크기는 몇 포인트? 16포인트. 그리고 글자 스타일을 굵게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의 높이 27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행의 높이, 열의 너비는 머리글이에요.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의 높이. 여기서 숫자 27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끝.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보시면 여기 2번부터 보시면 요 병합하고 관대합점 하라는 곳이 범위가 좀 특이해요. 볼게요. 여기 보시면 A3, B3 이게 어딘지 좀 볼게요. A3, B3이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그쵸?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2, 3, F3이면 C, D 건너뛰고 지수 두 칸 이만큼이고 G3, H3이면은 요만큼인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병합을 해달라는 거 C하고 D는 건너뛰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봤더니 뭐라고 됐냐면은 A3, B3, E3, H3이 어디냐면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A3, B3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2, 3, H3은 사실 2부터 H까지 3행 이만큼 전체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A4, H4는 요만큼인 거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래서 범위가 다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문제보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병합하는데 지역, 지수, 비율, 범위 잡고 병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녹색 강조 6, 80%더 밝게라는 채우기색은 지역하고 지수 비율 같이 잡고 아래 사행 전체를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리고 녹색 강조육이 뭐냐면 여러분 요 홈에 있는 요 셀 스타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는 셀 스타일인 거고 여기는 채우기 색이잖아요. 채우기 색에 보시면은 이쪽에 요거 첫 번째 있는 거 요게 녹색 강조육 80%더 밝게 똑같이 있죠. 요거 선택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은 D5에서 D16이 어디냐면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여기에다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값 뒤에 퍼센트를 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것만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요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력이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입력이 됐으면은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입력을 해서 퍼센트로 요렇게 입력을 하고 만약에 0이면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는 거죠. 0이면은 0%로 그냥 요렇게 입력해 달라 이 소리예요. 됐죠? 근데 요 문제를 푸실 때 실수하시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 셀 서식 정의 문자 중에서 샵 있잖아요. 샵은 필요 없는 0은 표시하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0은 0이니까는 1에서 0 주고 뒤에다가 샵하고 퍼센트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의 값이 왔을 때는 표현 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3.2하고 0 이렇게 두 개 놓고 똑같이 여기다가 3.2하고 0을 똑같이 줄게요. 여기에다가 셀 서식을 이용해서 0. 샵하고 퍼센트 요런 식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면은 확인 누르시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0에서 뒤에 점이 보여요. 근데 지금 제시된 거에는 0에서 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게 틀린 거라고요. 되셨나요? 자, 이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볼게요. 여기서 3.2는 그냥 0% 붙이려면요. 여기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갖고 와달라는 의미로 그냥 G표준 주시면 돼요. G표준 뒤에다가 퍼센트를 이렇게 특수 기호로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이렇게 잘 나오죠. 즉 이거는 셀 서식을 G표준 뒤에 퍼센트를 특수 문자로 입력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되셨나요? 요거 꼭 좀 기억 부탁드릴게요. 지우고 해볼게요. 범위 잡고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G표준 뒤에 퍼센트만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셀 서식을 만드셔야 되겠죠. 자, 4번 G3 셀 클릭하고 비율로 한자 변환. 비율로 한자 변환 하실 때 그냥 셀 클릭하시고 키보드 한자키 누르면 안 돼요. 한자 변환하시는 방법은 요 비율이란 글자 자체를 범위 잡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에서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 키를 눌러야지 이렇게 한자가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거 이렇게 놓고 변환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A3에서 B3 여기 아까 이만큼 하고 23에서 H3 요만큼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A4부터 H16 요만큼이네요. 여기에다가 모든 테두리 줄게요. 모든 테두리 주시고 가로 가운데만 좀 요것만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요거 이렇게 주면은 자 볼게요. 요거 주고 셀 서식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맞춤 주시면은 셀 서식에 맞춤해 보시면 가로가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져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중 테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아래 이중 테두리는 A4에서 H3면 어디에요? 여기 지역 코드부터 이만큼만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가로 가운데 맞춤 주시고 이렇게 아래에는 이중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기본 작업상 고급 일단데 문제 이렇게 돼 있죠.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풍속이 4 이상, 풍속이 요게 4 이상, 뭐 크거나 같다 4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별거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습도가 50%, 습도가 50 이상이니까는 뭐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풍속이 4 이상이면서 습도가 50 이하 이거 뭐예요? AND에 오와요? AND 조건이죠. 그리고 고급 필터에서 AND 조건은 어떻게? 조건을 동일한 행에다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을 어디다가 A20에다가 작성해 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한번 해볼게요. 문제 제시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풍속이 4 이상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4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습도가 50이야. 습도가 50 이하를 작거나 같다 50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일단 고급 필터 조건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필드만 이렇게 갖고 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데이터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역 기온, 그러니까 지역 기온, 습도 주시고 기압 이렇게 풍속 빼고 기압 강수량 주고 그다음에 풍속을 갖고 와달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일출시간, 일몰시간 아예 갖고 오지도 말고
되셨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얘랑 똑같은 필드를 위치가 어디? 24부터가 여기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부터 기온, 그 다음에 습도, 그리고 요건 빠뜨리고 기압, 강수랑 이렇게 먼저 범위를 잡을게요. 그대로 컨트롤 C, 24에다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풍속이니까는 풍속을 따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갖고 와야지 책에서 제시한 대로 필드가 순서가 맞춰지겠죠. 이렇게 하고 그것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냐면, 자, 요거 천천히 해보죠. 고급 필터를, 자, 일단 여기 범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범위를 잘 잡을게요. 요거 데이터를 범위를 잘 잡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데이터 필터 옆에 있는 고급 필터 눌러줄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 게 목록 범위에 잘 들어가는지 요거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소로 복사하고 조건의 범위에 우리 여기 A20부터 B21에 잘 만들어줬잖아요. 조건의 범위 이거라고 알려주는 거고, 복사 위치를 이렇게 필드를 만들었죠. 만들어진 필드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얘네들만 뽑아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은 해당 필드만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합니다. 필드를 직접 특정 필드만 갖고 오라고 범위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필드의 순서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필드를 사용자 커스텀하게 만들어주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산 작업도 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계산 작업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같이 천천히 보죠. 1번부터. 자, 계산 작업 보시고 1번. 1번이 뭐 별거 없어요. 1번은 진단이 어디 있죠? 여기죠. 여기가 고혈당인 혈압의 평균을 구하려고 에버리지 if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여볼게요. 자, 에버리지 if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조건의 범위, 조건 구할 평균의 범위죠. 그러니까 조건의 범위니까는 진단이 조건인 거잖아요. 진단 이렇게 주시고 조건을 이렇게 고혈당이라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버리지 if는 범위 잡은 고혈당 잘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할 평균의 범위, 에버리지 레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에버리지 레인지를 혈압이라고만 이렇게 주시면 끝. 이게 다예요. 가로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몇 가지 되셨을까요? 자, 이제 평균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한 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반올림하는 함수겠죠? 라운드겠죠? 그러면 라운드를 이렇게 열고 그 숫자 값은 아마 에버지가 반환한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쉼표에서 여기다 뭐 주면 돼요? 어디에서 반올림할지 주면 되는 거잖아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냥 1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라운드 한 다음에 여기다 끝에 가서 1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숫자 131.3은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거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문자예요. 문자니까 연결연산자로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다가 연결연산자에서 큰 따옴표로 가열고 MMHG라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되셨나요? 이거는 문자로서 이렇게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이 문제부터 천천히 볼게요. 지금 뭐라고 됐냐면 표 2에서 예금 종류는 어디에? 예금 종류는 이거죠. 그쵸? 이거하고 코드면 옆에 있는 ABCD 요거잖아요. 그쵸? 이거와 예금 상품 아랫니 표겠죠. 되셨나요? 이 표를 이용해서 참조율이니까는 요거 말한 3.2, 3.5% 이거를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는 이거 이용해서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나이 여기 있죠. 나이 데이터와 뭐
예금액 이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자를 계산해야 될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통 모르겠어서 봤더니 아래 이렇게 이자 계산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일단 수동으로 해볼게요. 수동으로. 자, 는 예금액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곱하기 연이율인데 연이율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우리 아까 연이율 구할 때 예금 종료 코드 이용해서 구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금 종료가 오른쪽 두 개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예금 A잖아요. 그럼 뭐예요? 3.2% 이거 갖고 와달라는 소리죠. 이해되세요? 자, 방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이율 3.2% 갖고 올 때 판단의 기준을 예금 종료 오른쪽 두 글자와 코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예금 A를 찾아서 그 값을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세금인데 세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쵸? 근데 다시 봤더니 뭐라고 됐어요? 나이가 65세 미만일 경우는 15%, 그 외에는 0% 이렇게 돼 있죠. 되셨나요? 여보세요? 나이가 65세 미만일 경우 15%, 15.4%그 외엔 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40분의 65세 미만이잖아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5.4%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요. 아니면은 만약 66세면은 0으로 주고. 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소리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이렇게 일단 수동을 뭘 하라는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K3을 신경 쓸 거 없죠. 옆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같은 행이 있는 거니까요. 이건 신경 안 쓰이는데 H13 이거를 갖고 오는 과정을 고민해 볼게요. 저 아까 어떻게 써요? 예금 중에서 오른쪽 두 개 갖고 오고 코드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서 찾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보죠. 예금 종류 두 번째 right 예금 종류에서 오른쪽 두 글자 이렇게 하면은 예금이라고 이렇게 잘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이 코드 A를 어떻게 연결연산자에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럼 예금 ABCD가 이거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금 A를 어떻게 여기에서 찾아서 코드 예금 창구를 찾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행을 나한테 갖고 오세요. 이거 뭐예요? 요게 H록업이죠. 가로로 찾는 방식. 되셨나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right와 J3 있죠? 요거를 조합한 글자를 기준으로 H록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앞에다 H록업 찾는 값 이 글자 예금 ABCD 이거 어디서 찾으라고? 여기에서 찾아달라고요. 엣지 12부터 K13 영역에다가.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깜빡이고 있는 엣지 12에서 K13은 최후 겐도로 내렸을 때 이게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이 범위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따라서 어떻게? 범위 잡고 키보드 F4 절대 참조. 행 번호 2라고 주고 정확하게 0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3.2%가 0.03이라고 해서 예금률이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뭐 구한 거예요? 연이율을 좀 구한 거잖아요. 그쵸? 연이율을 구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대체하냐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앞에서 우리 틀 만들었잖아요. H13 대신에 그냥 대체해버리면 되는 거 맞아요? 엔터. 그럼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 숫자 1은 그대로 쓸 것 같고 15.4를 구한 근거는 나이가 65세 미만일 때 15.4%그 외엔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됐죠? 이거를 뭘로 구하면 돼? if 함수로 구하면 되는 건데 나머지 if밖에 없으니까는 자 보여볼게요. 물어보죠. 나이의 값이 미만이래요? 65세 미만이래요? 이렇게. 그럼 true, false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if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논리가 맞으면 15.4% 고민하지 마시고 15.4% 직접 이렇게 써도 돼요. 뭐 0 두 개 이렇게 앞으로 빼고 해서 뭐 0.15, 0.154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됐죠? 15.4%고 나머지는 그 외 0 이렇게 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보세요. 아까 여기서는 45세니까는 15.4% 이렇게 잘 나오는데
66세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66세는 0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요 if의 값을 어디다가 세금 이거 15.4% 대신에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엔터. 채우기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기. 3번은 여기 날짜 데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날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날짜의 연도와 월을 이용해서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달래요. 근데 봤더니 이게 2010년도면은 10-3분기니까는 Q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소리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두 번째에서는 13년도인가 13년도라고 이렇게 주시고, 4월달이면은 Q2잖아요. 빼기 Q2라고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소리죠. 자, 해달라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연도 뒤에 두 개 어떻게 갖고 오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어 보이죠? 그쵸? 이어. 그럼 이어를 이용해서 연도를 먼저 갖고 올게요. 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되셨나요? 2010년도 잘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거를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은 그냥 숫자 4자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 잘 봤더니 어떤 함수 있어요? 라이트 함수 보이죠? 그쵸? 여기서 그냥 라이트로 오른쪽 두 개 뽑아내달라. 라이트로 오른쪽 두 개를 이렇게 뽑아내달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연도 두 개는 이렇게 101308 잘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연도는 잘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해주는데요? 뒤쪽에 있는 뭐 Q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잘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거 뭘로 해주면 될까요?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이것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if s로.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봅시다. 첫 번째 논리는 그 months의 결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는 months에서 날짜에서 월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1번 잠깐 바꿔볼게요. 체육 핸들 하시면 이렇게 3, 4, 6, 9라고 월 잘 나오시나요? 됐죠? 그럼 여기서 1월에서 3월이니까 어떻게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1월에서 3월은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if 이용해서 if s 이용해서 이 말이 맞으면 뭐 해달라고요? Q1이라고 이렇게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그럼 똑같죠. 나머지는 4, 6, 7, 9, 10, 10이니까는 이걸 그냥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복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복사해서 두 번째 눌리모 4, 6이니까 6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게 맞으면은 Q2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뭐 7, 9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맞으면 Q3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10에서 12는 그 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if s는 그 외를 처리할 때 기억나세요? if는 그냥 그 외 처리해버리면 if s는 true라고 직접 맞다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값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니 그냥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그냥 주자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결과값이 9까지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12보다 작은지 이렇게 해서 주자고요. 됐죠? 이렇게 주면 그때는 Q4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if s는 가로 한 번밖에 안 열었잖아요. 가로 한 번만 닫으면 되겠죠. 엔터.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렇게 분기가 이렇게 잘 나타나죠. 됐죠? 그럼 요거를 뭘로만 바꿔주는데 연결현수로 갖다 붙여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범위 잡고 복사 ES 눌러서 앞에서 연결연산자 이용해서 빼기만 이렇게 붙여볼게요. 엔터 치시면 빼기 잘 붙죠. 이제 다시 연결연산자 이용해서 그대로 붙이게 하면은 그 뒤에 있는 것도 값이 붙어오겠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4번 문제 봤더니 뭐 확통과 미적분을 이용해서 기하 평균을 구하세요. 확통이 85점, 미적분 25점. 이거 나오는 순간 도대체 나보고 무슨 계산하라 그 생각 들죠. 그쵸? 근데 잘 보면은 그냥 필드명이에요. 확통 미적 있잖아요. 이거 그냥 조건만 잘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 어디? H26부터 I28이니까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다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통이 85점 이상이면서 미적분이 65점 이상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죠. 확통, 미적 그대로 필드 복사, 확통이 85점 이상, 크거나 같다 85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면서니까 AND 조건이죠. 그리고 AND 조건 같은 줄에서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65점 이상을 크거나 같다 65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엔터.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조건을 H6부터 I28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H6부터 26도 I28이면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되었죠? 상관없어요. 이거 다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영역에 안에 알아서 잘 입력하라는 거지 꽉 채우라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평균 값은 D 에버리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시 한번 복습하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똑같아요. D썸이든 D 에버리지든 D 에버리지 이렇게 해서 표 전체 실제 계산 필드 그리고 조건 이렇게 주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기하의 평균이니까 위쪽에서 기하 필드 갖고 오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표 전체나 다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건 어디에요? 조건은 여기 조건이라고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D 에버리지. 그래서 표 전체 이렇게 잡고 실제 구할 평균은 어디? 기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 에버리지는 표 전체에서 이 필드의 평균을 구할 준비를 딱 합니다. 뭘 기다리면서? 조건을 기다리면서. 조건 어딘데요? 여기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잘 나오죠, 그쵸?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끝났나 싶어서 봤더니 표시예에 점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연결 연산자 보이네요. 연산자로 점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 맞죠? 자, 연결 연산자로 점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 됐죠? 5번은 순위의 등급은 여기죠. 여기서 순위가 1, 2일 경우 상, 3, 4일 경우 중, 5, 6일 경우 하로 표현하고 그 외에는 공백 처리까지 해달라고 됐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순위? 배출량의 순위, 즉 이거 가지고 순위 구해달라고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뭐부터 구해줘야 돼요? 배출량의 순위부터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먼저죠. 그게 먼저 나와야지 이 작업을 진행이 될 테니까는. 자, 랭크 이퀄라이즈 안에 들어간 거 봤더니 뭐 넘버, 점수, 레퍼런스 비교 범위죠. 그쵸? 그대로 줄게요. 이 값을 어떻게 여기에서 비교해 달라고요. 그런데 현재 C28부터 C35 빨간색 깜빡이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비교 범위가는 절대 참조 줄게요. 쉼표 눌렀더니 이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판단해 달래요. 문제 이렇게 내림차순이 돼 있잖아요. 내림차 앞에 0 있죠? 0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등급의 배출량에 대한 순위가 등급에 잘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1, 2일 경우 상 6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추주 함수 보이죠? 그쵸? 추주에서 여기에다가 1, 2 경우 상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3, 4일 경우 상이니까는 이렇게 상을 2번 쓴 다음에 3, 4를 중을 3, 4를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1, 2, 3, 4 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 6도 이렇게 하라고 2번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하 2번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는 공백이래요. 근데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이렇게 공백을 줬어요. 그러다가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중하가 표현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자, 보시면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여기 1, 2, 3, 4, 5, 6은 좋은데 7등은 여기 이렇게 공백이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8등은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마지막에 7등만 공백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8등을 이렇게 공백으로 주시던가. 근데 여기서 봤더니 뭐라고 됐어요? if error라는 함수 있죠. 그쵸? if error는 뭐예요? if error 다시 설명을 하죠. if error는 어떤 수식을 줘요. 그 수식이 잘 나오면 그냥 그 수식 결과값 내보내주고 이게 오류가 나오면 뒤에 오류 일대의 값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if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일단 6등인 합까지 먼저 잘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나머지 7등과 8등은 if error 이를 이용해서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공백 처리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엔터 채우기를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피벗 테이블 문제는 시작은 똑같다고 했어요. 데이터가 제시가 됐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먼저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주신 다음에 위치만 잘 찾을게요. 위치 어디? 동일 시트의 P2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존 워크 시트의 P25라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안 바뀌어요. 새 시트로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거의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미환급 유형 어딨죠? 여기 있네요. 걔 어디? 필터 바로 보이네요. 던져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목명은 행, 세목명은 행. 그리고 납세자 유형은 열, 납세자 유형은 열. 이렇게 배치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값에 뭐라고요? 미환급 건수와 미환급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뭘로 계산된다고요? 합계로 계산된다고요. 따라서 미환급 건수와 미환급 금액을 이렇게 배치하면은 이렇게 합계로 잘 계산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피벗 테이블 문제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은 해결이 된 것 같고 두 번째 삼각형 미환급금 건수는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쵸? 이거를 천 단위 구분규 뒤에 건을 붙이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구분규 샵, 샵 뒤에 건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미환급 건수에 건이 잘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쵸?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좀 천천히 읽을게요. 이게 좀 새로운 유형이에요. 미환급금 금액은 사용자 지정 이름을 미환급금 금액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뭐라고 됐어요? 값 표시 형식을 11개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이름을 주는 한 있잖아요. 주어진 대로 주면 돼요. 사용자 지정 이름은 미환급 금액 비율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값 표시 형식은 11배 비율이 어딨냐면은 혹시 그 바로 아래 보시면 값 표시 형식이라고 보이세요? 그쵸? 누르시면은 표시 형식을 뭘로 11개 비율로 이렇게 바꿔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이름 주시고 값 표시 형식에 값 표시 형식을 11개 비율로 이렇게만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제시된다 그대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 눌러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그럼 11개 비율이라는 게 여기가 100%잖아요. 그 중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11개 비율입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열의 총합계만 이건 앞에서 했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보고서 레이아웃 어디 있다고요? 디자인에 쭉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 보이시죠? 어떤 걸로? 개요 형식으로 클릭 되셨죠? 자, 그 다음 열의 총합계에서 이렇게 열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밝게 23이니까 스타일 어디 있었어요? 바로 디자인에 보이네요. 그쵸?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흰색 피벗 테이블 밝게 23 여기 있죠. 그쵸? 요거 똑같은 거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근데 조금만 다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 요거 똑같이 잘 나와요. 근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무늬행을 표현하라고 됐죠. 그거 어디 있어요? 줄무늬행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누르시면 줄무늬행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났더니 우리 방금 줬던 요 이름을 갖다 놨더니 뭐라고 했어요? 연한 파랑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줄무늬 열을 주는 순간 얘 이름이 바뀐데 그 정상이라고요. 처음에 제대로 주시고 줄무늬 행을 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됐죠? 이제 분석 작업 2도 해볼게요. 분석 작업 2는
이렇게 데이터인데 통합 문제잖아요. 통합 문제인데 통합은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 표 하나에다가 이렇게 통합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보여주고자 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위쪽에 GDP부터 물가 상승률하고 국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게 데이터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국가 됐다 맞는데 국가 쓸 수 있는 거 2칸밖에 안 만들어 놨네요. 그쵸? 자,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문제 봤더니 여기 문제에 이렇게 국과 드로 끝나는 국가별이라는 표현 보이죠? 그쵸? 문제 되셨나요? 즉 여기다가 국으로 끝나는 모든 것, 드로 끝나는 모든 것을 표현해 달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별국, 별드 이렇게 직접 써달라는 소리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첫 행 왼쪽 열로 평균 구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데이터의 통합에 들어갈게요. 통합에 들어가셔서 사용할 함수는 뭐? 평균으로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참조 범위는 첫 행 왼쪽 열에 맞게끔 24년도, 26년도까지 범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추가 25년도, 추가 26년도 범위 잡고 추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면 안 되죠?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첫 행 왼쪽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빠뜨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빠뜨리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확인 누르면은 첫 행과 왼쪽 열이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걸 빠르게 복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넣었는데 첫 행 왼쪽 열이 제목이 사라졌다? 볼 것도 없이 첫 행 왼쪽 열을 체크 안 한 거예요. 그대로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신 다음에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첫 행 왼쪽 열을 주시고 확인만 누르시면은 잘 계산이 됩니다. 요거 지워진다고 해서 멘붕 오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컨트롤 Z 다시 통합 들어가면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런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죠? 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파악이 됐고 이제 반드시 다른 데 클릭을 하셔야 돼요.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개라고 되어 있죠. 소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모든 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sum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관람가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까지 합계를 구한 다음에 채우겐들로 값을 채우면 1번 문제 요구사항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 이제 위치 어디? I3에서 J4니까는 요만큼이죠. 여기다가 뭐 주시면 돼요?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Alt 누르고 드래그. 이제 소개 연결하고 확인. 마지막으로 텍스트 뭐죠? 텍스트를 소개로 입력. 이렇게 소개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당연히 다른데 클릭을 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확인, 위치는 C4에서 G15라고 이렇게 됐네요. 엔터 치시면 범위 잘 잡히죠. 자,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홈에 셀 스타일에 보통 한번 주시고 저는 크기 11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11로 바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에서 이렇게 쉼표형, 요거 있죠? 쉼표형, 요거 주시는 겁니다. 클릭 되셨나요? 다 했으면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I6이니까 한 칸 떼어서 이만큼이죠. 됐죠? 그리고 팔각형은요. 이건 그래도 비교적 찾기 쉬워요. 삽입에 도형에 여기 팔각 숫자 바로 보이잖아요. 그쵸? Alt 누르고 드래그. 자, 도형 뭐부터? 텍스트 편집부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 텍스트 뭐로 주시면 돼요? 서식으로 입력. 그리고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서식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범위 잡고 스타일 같은 거 다른 거 한번 줘볼게요. 스타일 같은 거 이렇게 표정 이렇게 주시고 글자 테두리 먼저 쓸게요. 그리고 소개 같은 거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준 다음에
서식 눌러서 살되고 소개도 계산돼 있죠. 그쵸?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사실 뭐 보통이 틀릴 일은 거의 없는데 요 쉼표 0 있잖아요. 쉼표 0은 요 잠깐 제가 값을 잠깐 붙이게 하면 이렇게 원데이터가 오겠죠. 그쵸? 여기 쉼표 0이 아니라 쉼표 스타일도 같이 나와요. 쉼표 스타일도. 이런 쉼표 스타일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쉼표 스타일은 이거 말하는 거, 표시 형식에 있는 요 쉼표 있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쉼표 찍히죠. 그쵸? 되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두 개 구분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쉼표하고 쉼표 스타일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사실 그 1번 문제 요거 이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뭐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크게 두 가지 문제거든요.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수축 결합과 이한 결합이라는 계열 있잖아요. 자, 이 두 개는 세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선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식후 1시간과 식후 2시간 이게는 제거되도록 지어달라고 돼 있잖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계열 차트 종류를 바꾸는 거, 아까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종류 변경, 이거는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차트 종류 변경을 봤더니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은 여기 아래 뭐 있어요? 없죠? 근데 계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굳이 아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축결합과 이완결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축결합이 노란색이 이완기가 파란색이니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중에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계열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아까는 없었던 얘네들이 보이네요. 그쵸?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수축기 혈압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누른 다음에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완기 혈압도 여기서 표시기는 꺾은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뭐 해줘야 돼요? 둘 다 보조축이니까 보조축에 체크해주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 계열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9, 2시간 혈당이니까 회색이잖아요. 그쵸? 선택하시고 딜리트 버튼 눌러도 돼요. 이렇게 딜리트 버튼 눌러도 이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 여기에서 지울 건 뭐예요? 19, 1시간과 19, 2시간이니까 이거 두 개잖아요. 그쵸? 선택하시고 위에 제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제거 확인 누르시면 잘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 볼게요. 보면은 데이터는 지금 잘 나온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04년도 01월부터 26년도 3월 10일까지 잘 나타나죠. 그쵸? 됐죠? 아마 요 표시 형식만 좀 다르게 좀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2번 볼게요. 2번은 수축기 혈압의 2020년도 3월 8일 요소니까 어디냐면은 수축기 혈압이랑 노란색일 거고요. 노란색일 거고 2020년 3월 8일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도 책에 보시면 거기에 180이라고 말풍선 보이죠? 그쵸? 그거 해달라 소리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우리가 말풍선 넣을 곳은 여기에요. 여기인데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다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를게요. 더 누르면 얘만 선택되겠죠. 이제 말풍선이라는 데이터 레이블을 주셔야 되는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에 보시면은 여기 어디에도 말풍선 같은 거 없죠. 그쵸? 자, 보세요. 선택을 한다면 한 번 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 추가는 위에 디자인에 보시면은 요소 추가해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거든요.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위쪽으로 이렇게 설명서가 더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 됐죠? 데이터 설명서를 주시면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위치를. 자, 보세요.
한 번 더 눌러서 얘만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요소만 이렇게 선택되게끔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게 데이터 레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나왔잖아요. 그쵸? 계열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뭔가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선택하시고 레이블 서식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얘는 뭐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전체가 다 선택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한 번 누르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항목 이름이 아니라 값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만 나오게끔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눌러보시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혹시 보이세요? 자,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거 어떻게 바꾼지 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한 번 더 눌러서 여기 서식에 보시면 도형 모양 변경에 보세요. 서식에 보시면 이렇게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기 설명선에 두 번째 있는 게 둥근 모서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여기가 사각형이 둥근 모서리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차트 제목은 B1셀과 연동. 이제 요거는 익숙하시죠? 자, 차트 선택하시고 여기 차트 제목부터 줄게요. 차트 제목을 먼저 주신 다음에 B1셀과 연동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제목을 선택된 상태에서 B1셀과 연동은 수식 입력줄을 누르시고 등호하신 다음에 B1 클릭 이렇게 연동하고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항목축 우리 아까 만들 때도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로 항목축의 표시 형식은 월 1로 표현돼도 설정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 이미 주어진 요소에 대한 뭔가 편집인 거잖아요. 따라서 선택하시고 축 서식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죠. 그쵸? 축 서식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 형식이 있어요. 표시 형식 눌러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직접 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눌러서 다른 걸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날짜를 주시고 형식을 여기 보시면은 아무리 찾아도 지금 책에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없죠. 사실 똑같은 거 있으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쓰시면 되는데 여기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줄게요. 여기다가 03 빼기 05면 빼기 dd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이렇게 주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 바뀝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례는 위쪽으로 배치를 하고 자 한번 해보죠. 범례를 선택하시고 범례 서식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됐죠? 자 이렇게 주시고 꺾은 선형의 최고 최저 연결선을 표현하래요. 그럼 꺾은 선형이 얘네들이잖아요. 잠깐 누를게요. 누른 다음에 일단 연결선을 표현하니까 없는 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볼게요. 근데 뭐 어디에도 연결선 같은 거 없네요. 그쵸? 없네요. 자, 볼게요. 누른 다음에 여기 서식에 차트 디자인에 여기서 선에 보시면 연결선 보이세요? 최고 최저값 이해되세요? 자, 선택을 하시고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해서 선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선택 최저 최고값 연결선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없을 때는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차트 영역이 어딘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차트 영역 어디에요? 가져다 대보시면 차트 영역 글자 보이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차트형 서식이겠죠.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형 서식에서 그림자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오각형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아래래요. 그림자에서 눌러보시면은 오프셋 오른쪽 아래가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 첫 번째 거 가져다 보시면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대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테두리 둥근 모서리 1포인트는 그 앞에서 페인트통에서 했었죠? 페인트통에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는 제일 아래 둥근 모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둥근 모서리 주고 너비를 0.75가 아니라 몇 포인트? 1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는. 자, 그럼 이제 3회도 같이 볼게요. 상세기 쪽 3회 교재 몇 페이지죠? 2-30페이지 이렇게 피시면 되고, 여기 파일은, 요거 2회는 잠깐 저장해놓고, 파일은 이렇게 3회 더블 클릭해서 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열시면 이렇게 혹시 위에 이렇게 편집 사용 나오시면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 혹시 다른 거 나오면 이렇게 편집 사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 입력 잘 하시면 되겠죠. 그쵸? 기본 작업 2 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보죠.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1에서 G1에서 선택 영역 가운데 A1에서 G1이면 어디에요? 여기 이만큼이잖아요. 병합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 영역 가운데죠.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셀 서식 들어가셔서 맞춤, 여기 가로에 뭐 선택 영역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확인 주시면 이렇게 얼핏 보면 병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은 셀이 이렇게 다 살아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됐어요? 셀 스타일 제목 2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럼 홈의 셀 스타일 요거잖아요. 여기서 제목이니까 아마 이거겠죠. 그대로 있죠. 그쵸? 그리고 행의 높이 27이라고 돼 있네요. 행의 높이는 어떻게 주시면 돼요?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의 높이를 몇으로? 27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병합을 하라고 했는데 C열이에요. 그랬더니 어디? 여기 미래하고 서울 이렇게 병합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그럼 이렇게 컨트롤로 범위를 잘 잡으시고 병합만 눌러주면 끝. 그리고 A3부터 G3이니까 이 제목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뭐라고요? 황금색 강도 4죠. 셀 스타일. 자, 홈에서 셀 스타일을 황금색 강도사 이거겠죠. 이렇게 주시고 저는 크기만 11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엔터 주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자, C3셀의 9분의 범위 잡고 어떻게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9분이니까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똑같은 글씨만 잘 찾아주면 되겠죠. 4번 2열이니까는 여기잖아요. 여기죠. 그럼 이거 문자 데이터죠. 됐죠? 문자 데이터 이거 뭐 써야 돼요? 골뱅이 써야 되네. 골뱅이 뒤에 요일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범위 잡고 셀 서식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다가 골뱅이 주고 뒤에 요일만 글자로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범위에다가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 테두리 이거야 뭐 늘 하다 보니까는 바로 할게요. 전체 범위 다 잡고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 테두리 한 번씩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 작업 3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걸 해볼 건데 잠깐 볼게요. 텍스트 나누기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여기 A3셀 클릭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쭉 끝까지 나열돼 있죠. 그리고 아래도 보시면 A열에만 데이터 있지 B, C, D는 다 빈 데이터라고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달라고? 쉼표로 보는데 얘를 나눠서 셀마다 딱 이렇게 잘 넣어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사실 범위가 딱 주어지잖아요. 자,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범위 잘 잡을게요. A3부터 A11 잘 잡을게요. 그리고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니까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은 텍스트 나누기가 딱 있어요. 그쵸? 누르면 현재 얘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면서요. 구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누르신 다음에 어디? 그 구분기가 뭐라고요? 탭이 아니라 쉼표라고 알려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끝 이게 다예요. 그리고 마침 누르시면은 이렇게 딱 예쁘게 들어와집니다. 계산 작업 1번부터 좀 볼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일의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용 시간이래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용 시간 먼저 구할게요. 그냥 빼면 돼요. 종료에서 시작 시간 이렇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엔터 치시면은 2시간 30분 동안 이용해 또 이용 시간 깔끔하게 잘 나타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뺀 시간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어디에 말하는 거예요? 30분을 초과했다는 거는 뭐 얘네들 말하는 거죠. 50분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 경우는 1시간을 더해서 시간을 붙여서 표현해 달래요. 그러면은 표시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자체가 시간이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hour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시간이라고 표현해주면은 갑자기 0시 00분이나 이거 왜 그래요? 셀서스 문제예요. 이거랑 숫자로 보여달라고 해주면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다가 일반이나 숫자로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잘 보여줘요. 그럼 이렇게 3시간 35분에선 3이 나와야 될 거고 0시간 50분에서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만 이렇게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을 더해서 여기 아까 30분 초과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는 1시간을 더해서 4시간 표현해요. 여기다가 더하기 해서 4시간 이렇게 표현해달라 되셨나요? 이거 해달라. 잠깐 여러분 보세요. 논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되셨나요? 나는 종료 시간에서 시작점을 뺀 시간 단위가 30분을 초과한다는 거는 그 계산된 값에다가 미니트 함수를 이용해서 분을 구해줘. 그게 30분 초과인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맞으면 그때는 1시간 더 더해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용시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시간은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은 hour에서 종료에서 시작 시간 이렇게 뺐잖아요. 그쵸? 이게 이용시간이었잖아요. 그럼 결국 hour에서 이렇게 계산한 값이 30보다 큰지 이게 논리식이죠. 그쵸? 되셨나요? 그럼 이 논리가 맞을 때 if 함수에서 맞을 때 뭐 해주면 돼? 1시간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시간을 그냥 표현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1시간을 더해서 숫자를 더 추가시켜주고 거짓일 때는 여기 그냥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2%만 잘 엮을 수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수식은 아직 안 작성해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if 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만들어 보세요. 볼게요. 이렇게 이용시간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든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 복사할게요. 그래서 이용시간에서, 그러니까 이용시간 구했죠. 그럼 여기서 얘를 미니트로 이용해서 미니트로 이렇게 바꿔만 주면은 이용시간에서 분만 딱 나오죠. 그쵸? 그럼 이 값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다 30 이렇게 주면 true, false가 잘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쵸? 되셨나요? 그럼 우리 아까 봤던 50분에서 true 잘 나오죠. 그쵸? 여기 이렇게 주시고 if를 통해서 아까 이용시간 2시간짜리 구했잖아요. 그럼 이게 맞으면 거기다가 1시간만 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면 우리 이용시간에다 hour 더한 이 수식에다 더하기 1 이렇게 해달라고요. 아니면 뭐 해달라고요? 그냥 이용시간만 구해달라고요. 그러다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숫자가 잘 나오겠죠. 되셨나요? 이제 뒤에 시간을 붙여주는 거는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겠죠. 둘 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지점명이 광화문인 계약 번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여기다가 잘 표현해달라고 돼 있죠. 근데 쓰라는 건 뭐예요? D-average로 그냥 평균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조건부터 줄게요. 어떻게? 지점명의 광화문인 걸 어떻게 주면 돼요? 지점명 컨트롤 C, 컨트롤 V, 광화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조건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별거 없죠, 그쵸?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average 이렇게 하셔서 표 전체 이렇게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표 전체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계약 관수의 평가 이게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파란 것에서 계약 관수의 평균을 구할 준비를 한다고요. 조건 어떻게? 지점명의 광화문인 것만 주면 되겠죠.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어차피 계약표는 옆으로 넘기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채우기 핸들에서 여기까지 같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표 전체 이거 바뀔 리 없어요? 없죠. 얘는 절대 참조,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도 그대로일 거네요. 절대 참조.
엔터 주시면 이제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계약 총액차가 계산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서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표현하라고 해놓고서 여기 어디에도 우리 보통 요거 있었잖아요. 표시예라는 이거 있었죠. 그렇죠? 이거 안 보이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보고 알아서 1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표현하래요. 자, 내림이니까는 함수 중에서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의 자리에서 내림이니까는 라운드 다운 한 다음에 값 이렇게 주시고 마지막에 쉼표 누른 다음에 자릿수 어떻게? 1의 자리니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해서 마지막에 쉼표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만 주시면 1에 대해서 내리면서 끝에가 130이 되겠죠.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사실 내림 되게 쉬운 문제이긴 한데 보통은 표시에가 나와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텍스트로만 나와도 하실 수 있게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조건 하나죠.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과학 점수 60점 이상의 조건 두 개의 조건이 있네. 그쵸? 이거인 학생이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됐잖아요. 근데 비율은 다행히 이렇게 잘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의 학생의 학생 수 count if s인 거 이해되세요? 조건 두 개의 인원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count if s를 통해서 두 조건을 만족한 인원수를 먼저 구하고 나누기 전체 학생 수 count a죠. 그쵸? count a로 요거는 범위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요거 실제 정답 구해볼 수 있겠어요? count if s를 이렇게 놓고 봤더니 아래 뭐라고 됐어요? 크라이테리아가 조건이죠. 조건 범위 1이고 조건 1이잖아요. 그쵸? 그대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조건 영어 점수라고 해서 영어 점수 이렇게 조건의 범위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60점 이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count if, sum if, average if의 조건은 문자 형태로 부동호까지 포함해서 60점 이상 이렇게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과학 점수 똑같이 주면 되겠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이라고 이렇게 주면은 되겠네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200%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니죠? 자, 숫자 1을 가져다가 얘를 100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200%라는 게 정상이에요. 즉 셀서시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나누기 count A에서 전체 학생 수니까는 그냥 사람 이름 잡아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